올 시즌 매우 좋지 않았죠. 올 시즌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이제 요런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왜 좀 좋지 않았는가 요런 부분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플로리다 팬서스는 37승 38패 4연장패 지금까지 승점 획득률이 5할에 미치지 못하는 시즌이 나오고 있습니다. 7위 애틀랜틱 7위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랑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뒤에 이제 뭐 순위를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상 7등 8등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이제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성적이다라고 하면 실망스러운 성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년 연속 우승을 했었고 올해 이제 3연패를 사실은 진지하게 노려보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전력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지하게 3연패를 노릴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3연속 우승은 뭐 물거품이 되게 됐네요. 어쩔 수가 없이 여러 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뭐 2연속 우승도 잘한 겁니다. 충분히.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즌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1617 시즌 이후로 최저 승점 획득률입니다. 예. 지금 이제 50%를 밑도는 것도 참 이게 뭐 왜냐면 이제 50%가 넘는다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승점 획득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간당하게 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50%를 못 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6시즌 연속 이어졌던 플레이오프 연속 진출이 여기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좀 종료가 됐다라는 부분도 좀 아쉽다라고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이제 NHL에서 역대 마지막으로 3연속 이상 우승을 한 팀이 그죠? 8083 시즌에 뉴욕 아일랜더스가 4연패를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어전에 뭐 몬트리올이 5연패, 몬트리올 4연패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토론토가 3연패를 2번 했었는데 또 이게 또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또 이제 이 또 타이트하게 또 이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몬트리올의 5연패와 토론토의 3연패는 오리지널 6 시대죠. 그러니까 확장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더 우승하기 쉬웠던 환경이다라는 걸 물론 이제 그걸 감안을 해도 우승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팀도 적고 환경 자체는 쉬운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8083 아일랜더스 7679 몬트리올은 조금 더 무게감을 둘 수가 있다라는 그림인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3연속 우승 이상한 팀도 뉴욕 아일랜더스라는 거 23년 전 43년 전이죠. 43년 하니까 또 그 올림픽 생각나네. 그건 46년이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4대 스포츠 기준으로 바라봐도 마지막으로 3연속 우승 이상을 한 팀이 그러니까 0002 레이커스입니다. 이게 언제? 이게 그죠? 코비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샤키로닐이랑 뭐 이제 뭐 피셔, 퍽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죠, 그죠? 뭐 오리라든가 그죠? 아실 분들 다 아시는 이제 이런 선수들 있고 이제 뭐 바넥셀 뭐 이런 애들 이런 선수들 그 백업으로 그 식스맨으로 나올 때였나? 그건 좀 전이었나? 어쨌든 뭐 요 시기였으니까 엄청 오래 옛날 이야기고요. 9800 양키스 그죠? 1998, 99, 00 이렇게 양키스가 3연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뉴욕 아일랜드스 아까 말씀드렸고 NFL은 이제 1965년부터 67년까지 패커스가 3연패를 했는데 NFL 같은 경우는 슈퍼볼 체제가 아닐 때입니다. 네, 이게 1967년부터 시작했죠, 슈퍼볼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슈퍼볼로 3연패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NFL 그 좀 호사가 분들은 요거 이제 이 진정한 의미의 3연패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어쨌든 4대 스포츠에서 지금 3연속 우승 마지막 한 팀은 이런 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2번 연속 NHL에서 다시 NHL로 넘어가서 2번 연속 우승을 한 것도 14번밖에 없어요. 네. 별로 없죠, 생각보다. 2연속 우승한 것도 14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3연속 우승은 포함이 안 된 결과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니까 플로리다가 얼마나 그동안 대단한 업적을 일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3연패는 어렵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차 기록 순위를 바라보시면은 뭐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뭐 올해 리그 하위권이에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득점, 실점, 그리고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정도만 이제 기준을 좀 상회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는 뭐 리그 하위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슈팅 비율, 전체 슈팅 비율, 뭐 이제 그냥 뭐 간략하게 보면은 뭐 포지션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근사치에 가깝다라고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진짜 포지션과는.
SA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USAT, SA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0%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리그 뭐 상위권이었습니다.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골텐딩이 올해 매우 좋지 않았죠. 이제 세이브 성공률도 리그 31위였었고요. 87.4%. 그리고 5대5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도 89.2%밖에 안 되면서 27위 리그 하위권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올해 플로리다가 얼마나 좀 빡센 시즌을 보내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거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없고 사실 좀 운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운이 없으면 이게 참 어렵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후토크에서 사실 제가 이런 느낌의 말씀을 자주 드리는 바가 있는데 장기 부상자 중에 주요 명단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사실 내기가 어렵다. 성적을 내기 어렵다. 요런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뉴욕 아일랜더스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5년 전, 4년 전? 그때 이제 전력 굉장히 탄탄했었는데 이 수비진 막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 계속 줄부상 당하면서 막 한 달 빠지고 들어오면은 또 다른 선수가 한 달 나가고 이제 그 기간이 겹치는 것도 있고 이게 올해 플로리다한테 이게 똑같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제 장기 부상자들을 살펴보셔도 바르코프 시즌 전에 시즌 아웃 됐죠. 물론 이제 이게 시즌 전에는 정말 빨리 복귀를 하면은 플레이오프 때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시즌 아웃의 상황이었었고요. 세스 존스 선수도 27경기, 쿨리코프 57경기, 커척 선수 47경기, 말샹 22경기, 라인하트까지 지금 12경기인데 지금 시즌 아웃 확정됐죠. 지금부터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만 보시더라도 장기 부상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은 다수의 부상자가 겹친 상황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 명 이렇게 빠져도 사실 그건 타격인데 이게 기간이 겹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아주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NHL 인저리 비즈인가?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경기 수 기준으로 이제 몇 경기에서 몇 경기까지 결장을 했는가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딱 보셔도 바르코프는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결장을 했으니까 전 경기에 이제 지금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가드요비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시즌 아웃이고요. 그죠? 노세크 같은 경우에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커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즌 절반 넘어서야 복귀가 됐죠.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몇 경기, 47경기까지 결장을 한 부분이 커척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라도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이 부상이 겹친 기간도 상당히 많았었죠. 지금 당장 이제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콜리코프, 바르코프, 커척 이렇게 겹쳐 있고요. 노세크까지. 노세크도 살아내서 괜찮은 모습이니까. 시즌 중반 이후로는 세스 존스, 콜리코프, 바르코프, 그 다음에 여전히 노세크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루오스타닐렌이라든가 말샹이라든가 이런 선수들까지 지금 다 겹쳐 있죠. 그리고 시즌 막판 바라보시면은 그냥 다 빠져 있죠. 그죠?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전체적인 명단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이제 이게 전력이 괜찮고 탄탄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팀의 핵심의 절반 이상이 빠졌다라고도 바라봐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즌 막판 들어와가지고 시즌 아웃된 선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미콜라는 시즌 아웃도 아니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쿨리코프 그죠? 쿨리코프는 뭐 이제 시즌 초중반도 결장을 많이 했으니까. 에크블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별로 뭐 부상 결장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냐? 라인하트. 그죠? 라인하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경기 정도 결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선수들 다 시즌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뭔가 이제 부상의 조짐이 보인 이런 선수들조차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고요. 미콜라조차 지금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달 가까이 결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저 부상을 당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복귀하면 정말 지금 한두 경기 남은 시점이나 아니면 거의 뭐 시즌 아웃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더라도 시즌 막판조차 물론 이제 시즌 막판에는 지금 플로리다가 이 모양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에는 나쁘지는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탱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부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참고로 아까 이제 뭐 선수들 이제 이름 쭉 열거해 드렸는데 최근 2시즌 동안 그죠? 그냥 우승한 시즌 딱 2시즌 동안만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최근 2시즌 동안 최다 어시스트 순위 바르코프, 커척, 라인하트 순서였고요.
그리고 골 1등, 2등, 3등 순위 라인하트, 버헤이기, 커척 요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로스터에서 이제 최근 2시즌 동안 타이머 나이스 바라보셔도 세스 존스, 포르슬링, 에크블레드 이렇게 이제 1, 2, 3였었고요. 그리고 쇼트핸드 타이머 나이스 이거 공격수 중에 뭐 수비수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들어가니까 공격 중에 보시면 로스타리넨, 라인하트, 바르코프 이런 선수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지금 여기 이름 탑3 이름 열거해드리는 선수들 다 빠졌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 빠졌죠.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원래 전력을 내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역시 이제 뭐 선수진이 당연히 빠지다 보니까 팀 전력도 하강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고위험 지역이랑 중간 위험 지역 이런 부분에서 슈팅 허용이라든가 결과치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0% 가까이 늘어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그 중하위권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실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뭐 26골 정도 더 실점을 하면서 32. 그리고 뭐 중간 위험 지역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실점은 이제 큰 폭으로 늘었죠. 이제 이런 그림을 살펴보시더라도 팀 전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여파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고 결론은 너무 많은 부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 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사실 베테랑 팀들이 이런 시즌을 가끔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부상이 쭉쭉쭉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 뭐 손도 쓸 수 없는 이런 이제 좀 요즘 말로 억가하는 이제 그런 시즌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올해 그 시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다음 시즌의 전력 자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올해 올 시즌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내년 시즌에 막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 중에 진짜 막 빅네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전력을 크게 바꿔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작년 플로리다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음 시즌에 에크블레드라든가 누구냐 베넷이라든가 뭐 마르샹 이런 선수들이 재계약이 걸려 있었던 시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와 버리면은 야 이거를 재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고 선수들이 주축 자원들은 굉장히 장기 계약이 다 묶여 있습니다. 미콜라 선수도 이제 이번에 34년까지 묶였고요. 샘 베넷, 버에기, 에클레드 33년까지 그리고 라인하트, 포르슬링 32년, 마르샹 31년, 바르코프, 커척, 룬델, 존스 적어도 지금 전력의 핵심 자원들이 2030년까지는 쭉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이게 부상적인 억가적인 시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충분히 괜찮은 시즌 뭐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시즌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음 시즌까지도 로드리게스, 뭐 루오스타리는, 보크비스트, 쿨리코프, 발렌스키스 이런 선수들이 잡혀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크게 물론 이제 루오스타리는 이제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데 셀러리 캡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셀러리 캡 상황도 좀 빡빡했는데 슬슬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1,520만 달러, 3,300만 달러 이제 이런 식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FA 자원들도 당연히 땡겨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브롭스키 선수 계약이 끝나는 게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도 1,500만 달러 정도 가까이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캡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상황 자체가 왜 안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플로리다는 지금의 전력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전력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작년에 스탠리컵을 들었던 전력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전력이 큰 틀이 다 남는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팀이 정말 빅네임을 데려와가지고 전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뭐 플로리다의 잠재적인 경쟁력으로 막 급부상한다라든가 이번에 UFA 선수들의 재계약이 대부분 원소속 팀이랑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제 이전 스트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드려서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주요 FA 선수들이 재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급격하게 전력을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졌습니다. 비교적. 물론 이제 당연히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평년 대비해서는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의 평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들이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력이 강화한 플러스로 FA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빅네임 FA 선수들이 다 대부분 잔류를 했기 때문에 FA에서의 타 팀의 전력 보강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어쨌든 전력을 다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슈팅 허용적인 부분에서는 리그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뭐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잠깐 1637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잠깐만요. 이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637일 리가 없죠. 슈팅 전체 슈팅 허용. 요거 이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SAT 그죠? against 그러니까 이제 전체 슈팅 허용 그리고 이제 블로킹된 슈팅을 제외한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리그 4위, 리그 10위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가 틀리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살펴보시도록 어쨌든 슈팅 허용 자체의 경기력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 물론 이제 저 슈팅 허용을 한 부분에서 고위험 지역 슈팅의 허용이 좀 늘어나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경기력을 보여줄 만큼은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인 상황에서도. 근데 해결돼야 되는 부분은 결국 골텐딩은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브롭스키랑 타라소프가 올 시즌 끝나고 계약이 둘 다 만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경기력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이제 보브롭스키 같은 경우에도 51경기에서 3.05에 80점. 물론 이제 보브롭스키는 정규 시즌에 조금 부진한다라고 해도 플레이오프 때 또 집중력이 팍 올라가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아줘가지고 흐름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브롭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성적이 조금 낮아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 때는 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매우 좋지 않았었고요. 타라소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저 정도면 할 만큼은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세부적인 수치를 바라보시더라도 기대 득점 대비 실제 실점 같은 부분에서도 보브롭스키는 뭐 마이너스 11을 찍혔고요. 타라소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았었죠. 그리고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도 88.8, 89.8 둘 다 상위 50% 내도 들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접전 상황 5대5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보브롭스키 89.1% 하위 50%인데 타라소프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접전 상황에서는 이제 세이브 5대5 상황에서 세이브 성공률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상위 11%니까 할 만큼은 했다라고 바라보는 건데 어쨌든 둘 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스탠리컵을 우승할 팀의 꼴리로서 내년에도 이 둘을 낙점할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고위험 지역 세이브 퍼센티지가 좀 좋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거 잠깐만 뒤에 숫자는 뭐였지? 88.5랑 86.6은 좀 헷갈리네요, 제가. 근데 75.8이 이제 보브롭스키 고위험 지역 세이브 성공률이고 그리고 이제 타라소프가 83.1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고위험 지역 세이브 성공률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도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 특히 이제 고위험 지역에서 좀 약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년에 좀 이렇다 할 골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FA로 풀리는 골리들 중에서 야 진짜 이거 보브롭스키를 제끼고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다라고 느껴지는 선수는 사실 별로 없는 편입니다. 브라제크, 안데르센, 스키너, 텔벗, 잉그럼, 퀵인데 안데르센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최소 기준에는 충족할 수 있을 활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데르센조차도 시리즈별로 굉장히 캐롤라이나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랑 플로리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는 좀 유사한 느낌의 하키를 하는 편이에요. 세부 전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라이브 코멘터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다르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하키의 스타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데르센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안데르센조차 솔직히 캐롤라이나 시스템에서조차 굉장히 들쭉날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심지어 시리즈별로도 이제 들쭉날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플로리다 성에 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이제 재계약을 하느니 그냥 이제 FA에서 땡겨오느니 보브롭스키가 재계약을 하면 제 생각에는 셀러리 캡이 많이 낮아질 거는 정말 명백하거든요. $10,000,000까지 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보브롭스키로 가는 게 낫다. 브라제크, 스키너, 텔벗, 잉그럼, 퀵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물론 보브롭스키를 적은 금액에 잡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타라소프 같은 경우에도 뭐 5대5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 이런 거 좀 높게 본다라고 하면은 꼴리진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안 좋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텐딩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 내년에는 아무리 선수들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관건은 찾아온 행운을 살려야 됩니다. 요거 이제 뭐 후토크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당연히 지명권 소비가 많은 팀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 선수들을 계속 직전감 선수를 계속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1라운드라든가 상위 라운드 픽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가 많았던 플로리다인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1라운드 지명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세스 존스 선수 트레이드가 1라운드 지명권을 보냈었죠. 2026년. 그리고 이제 뭐 스펜서 나이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보내게 됐었는데 요게 올 시즌에 갑자기 시즌 초반에 탑 10. 그러니까 이제 저 지명권이 탑 10 안으로 떨어지면은 플로리다가 지명권을 보내지 않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조항이 들어있다라는 게 밝혀졌단 말입니다. 근데 플로리다가 올해 로터리권에 진입을 해 있죠. 그리고 탑 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그에서 26인데 그죠. 26, 27, 28, 29. 이제 26, 27, 28은 별 차이도 없고요. 심지어.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탑 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라보실 부분은 경쟁자 팀들이 보시면은 뭐 세인트루이스라든가 이런 팀들도 지금 승점이 거의 비슷하죠. 78점이니까. 근데 와일드카드가 서부가 굉장히 난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난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희박해지기는 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역시나 이제 조금 더 달려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시원하게 여기서 이제 접자라기보다는 달려보자. 근데 플로리다는 아까도 보셨듯이 막 선수를 또 시즌 아웃 됐고 이러면서 그냥 올해는 접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죠. 앞으로 한 4경기 정도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솔직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플로리다도 당연히 계속 탱킹을 하니까 순위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 승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플로리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시애틀이 지금은 플로리다 밑에 있지만 78점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럼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경기 두 경기를 더 치렀을 때 결국은 탈락하는 종국에는 탈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애틀은 탈락인가? 시애틀은 탈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탈락 아니죠 시애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인트루이스.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라든가 이런 팀들도 좀 지금 승점이 똑같으니까 뭐 내려오는데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세인트루이스는 더 올라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가 조금은 덜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인들 순위 하락 가능성은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은 승점 획득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토론토라든가 레인저스 이런 팀들은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루이스 이제 이런 팀들은 비교적 경쟁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27등이었잖아. 20 몇 등이었죠? 7등이었죠. 26등이었네요. 26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잠재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27, 26, 25위 뭐 25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세인트루이스를 제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됐을 때 지금 괄호 안의 숫자가 뒤에서 몇 등을 했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등, 7등, 8등이다라는 겁니다. 27, 26, 25로 갈수록. 근데 보시면은 이제 뭐 당연히 1, 2, 3순위 지명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로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운이 정말 운빨이 터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 굉장히 낮은 운이고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순위라고 적어 놓은 게 27등을 했을 때 6위가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뭐 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27등을 했을 때 플러스 1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순위 1위에 있다는 1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위 지명 27순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순위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제 전체 6순위 지명권을 먹을 확률이 34.1%라는 거고 7순위 지명권 먹을 확률이 41.4%, 8순위 지명권 먹을 확률이 9.1%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바라보시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플로리다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쨌든 탑 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25등이 돼도 25등이 돼서 8등이 뒤에서 8등이 된다라고 해도 전체 10순위 안에는 거의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들어오죠. 왜냐하면 지금 순위 플러스 2부터는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탑 10 지명권을 올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플로리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젊은 선수들이 필요한데 2021년 이후로부터 플로리다가 자기네들이 지명해가지고 데뷔한 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어디랑 비슷하네요. 그죠? 사머스케비치 정도가 그나마 150경기 출장을 한 거고, 뭐 디바인이라든가 빌마니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건진 선수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드로 막 많이 내보내가 지명 자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데뷔 자원조차 몇 명 없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1라운드, 2라운드 지명자 수도 4명밖에 안 됩니다. 최근 5번의 드래프트 동안. 이런 그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명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엘리트 프로스펙트에서 이제 종합 100위 각권에서 6위에서 한 9위 정도의 선수를 살펴보시면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WHL에서 2명, 그리고 OHL에서 1명, SHL에서 1명. 이제 이렇게 4명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요 선수들 뭐 스테글 같은 경우에는 비에르크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력 좋은 슈팅 툴이 굉장히 좋은 상황, 리딩 이런 좋은 이제 공격 자원이고, 캐럴스는 피지컬 그리고 다양한 국면에 기여 가능한 수비수, 벨체즈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겸비된 파워포워드, 그리고 루돌프 같은 경우도 공수 양면에 돋보이는 좀 투웨이 수비 성향의 자원이거든요. 어쨌든 요런 느낌의 조금 실력이 괜찮은 느낌의 자원들을 선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플로리다는 이런 선수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지명을 하면은 하는 대로 괜찮아요. 왜냐면 어린 자원, 실력이 굉장히 높은 어린 자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명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직전감 또 영입할 가능성 저는 제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골텐딩에서 좀 문제가 나왔잖아요, 올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로리다가 올해 안 되겠다. 그럼 1라운드 그냥 태워가지고 미래에 좀 확실한 자원으로 뭔가 골텐딩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좀 영입을 해보자라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내년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UFA 주요 골리들을 바라보시면은 비닝턴, 컴퍼 이렇게 이제 스탠리컵 우승한 골리들이 있고, 그루바워, 깁슨, 메르즐리킨스. 그루바워도 우승했다라고 하면 우승을 했는데, 예. 그죠? 그루바워, 그죠? 우승을 했죠. 얘도 백업으로. 2018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스탠리컵 우승을 이제 메인이 된 골리, 비닝턴이랑 컴퍼는 메인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골리들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1라운드를 태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에 1라운드를 태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플로리다가 앞으로의 내년 이제 플로리다 팬분들은 뭐 내년 시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그죠. 전력 기반 자체는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힌 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하시면서 내년 시즌 올해는 이제 좀 아쉬웠지만 뭐 내년을 위해서 살짝 이제 웅크리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제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아마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